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대성학원 김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지금 사교육업계라고 할 수 있는 대성학원, 두각학원에서 입시를 맡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휘문고에서도 근무하고 마지막에 충남삼성고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과목은 수학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보통 잘 알고 계시는 블랙라벨이라고 하는 교재를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학교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담임을 하면서 좀 입시에 좀 최전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대학을 갈 때 원서를 잘 쓰고 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함께 울고 웃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학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게 있으면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학부모입니다. 제가 뭐 아는 분들 또 알기도 하는데 제가 애가 5이에요. 애가 5인데 첫째가 지금 고3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마음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나와 있고요. 우리 아들은 혼자 외롭게 꿋꿋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입시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학부모님으로서 그 마음을 알기에 제가 좀 너무 립서비스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최대한 담백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서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없게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희망을 갖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수시의 주요 사항,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수시의 입결 및 2025 수시 입결 예상을 말씀드릴 건데 미리 이 2번째는요, 솔직히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 열거하면서 쭉 불러봤자 그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관심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사이트를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 점수의 입결이 어떻게 될 건지 예상되는 바를 좀 큰 흐름에서 같이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데 단순히 내신 점수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뺄 수가 없는 게 수능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고 있는 모의고사 점수도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 그 방향도 이야기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또 최종 점검사항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9월 한 10일 전후 정도 해서 즉 구평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나면 수시 원서를 쓰게 되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물론 특수 목적 대학이 뭐 경찰대랄지 사관학교랄지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되면 정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이제 12월 말 1월 초 이쯤에 원서를 쓰게 되고요. 자, 수시 모집 벌써 보시면 최근 3년만 보더라도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9.6%입니다. 이 수치는요, 전국적인 수치입니다. 즉, 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부터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 포함해서 수시와 정시를 나눠보니 79.6%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마지막 반전카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구분해 봤습니다. 우선 수시 모집을 100%라고 놓고 전형과 비교를 해보면요, 전국적인 이 지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56.9%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신 성적만으로 판단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신 성적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몇 점 몇이다. 즉 평균 등급이 뭐 2.3이다, 3.5이다 라고 하는 이 수치가 있는데, 물론 계산하는 방법도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수강한 이 과목들의 수치를 몇 점 몇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량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교과가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자, 전국적으로 보면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 깔끔합니다. 무슨 말이냐? 1점대도 있지만 전국에는 4점대, 5점대 그 이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국적인 수치를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56.9%가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29.1, 그리고 논술은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4.1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부 전형으로 가면 가장 좋긴 한데,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학생이 우리 혹시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몇 명 정도가 가는지 가늠해 보시면 학교마다 다 사정은 다르지만 이쪽 대치동 인근 이 학교에서는요,
한 전교한 30등 넘어가면 학생부 전형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면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제한되어 있는데 모의고사가 훨씬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학생부 전형을 쓰는 게 전략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시로 바로 가느냐? 그게 아니니까 이제 논술로 갑니다.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수시를 100으로 봤을 때 4.1밖에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인기가 많은 학과들은 막 600대 1이 넘기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평균적으로 일반 학과라고 하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죄송하지만 합격하실 분은 3, 4명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니까. 자, 밑에 있는 수치는요. 자, 좀 전에 표는 전국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은요. 서울 주요 학교 한 10개 정도 됩니다. 완전히 바뀌죠. 교과 전형은 별로 없습니다. 이 교과 전형은요. 서울 주요 학교는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교과 전형 자체가. 그리고 주요 학교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학교장 추천이라고 했는데 인원 제한도 없기 시작한 부분도 있어요. 자, 종합 전형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60.1%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정도를 말씀드리고 논술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13.9% 정도 됩니다. 즉 우리가 관심 있는 학교는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생각보다 논술 전형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체 뭘 교과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교과 성적이 50% 이상 반영되는데 그게 정량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정성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신 성적 말고 학교의 커리큘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뭐 고급 화학이 열리는지 고급 생명이 열리는지 그러한 특이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더라도 학생부를 통해서 이미 대학 평가자들이 보면 아, 이 학교가 어느 정도겠구나. 또 인원수도 봅니다. 이 학교가 90명대인지 200명 정도 되는지 한 3, 400명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규모를 가지고 가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프로그램들이 많으면요. 생기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아, 이건 전국 자사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비교과라고 하고 그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몇 등급 받았는지 그걸 학교에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상위 10개 아니면 전 과목 다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수치적으로 가져가는 걸 우리가 정량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정량평가가 50% 이상일 때예요. 대체로는 거의 뭐 100%인 경우도 있지만 한 80%, 70%는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한 20, 30%는 서류로 반영합니다라고 이미 공지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과 전형이고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중복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가끔 학교를 보면 정원 대비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휘문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중복을 다 카운팅합니다. 휘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제 메디컬 가는 학생들이 막 200명 그런다고 하죠. 상식적으로 전교의 반이 의대를 간다고 재수생 들어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이 6개 붙으면 다 카운팅이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다 중복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복 합격률이 매우 높은 전형이 여기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만큼 우리는 그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충원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료를 접하는 입결 자료들을 보면요. 경쟁률도 나와 있지만 컷도 나와 있기도 하고 충원율이 얼마큼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충원율이 다 반영이 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입결 컷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체로 수능 최저가 있는 편이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수능 최저가 있으면 있을수록 세면 셀수록 입결 컷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갑니다. 당연히 내려가겠죠. 수능 최저가 세면 내려가고요. 수능 최저가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매우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대표적인 학교로 연세대와 고려대를 보면요. 합격하는 내신 입결 컷을 보면 연세대가 입결 컷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예를 들면 수능 최저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능 최저가 고려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는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원서를 안 써요. 원서 그냥 안 써버립니다. 내가 저걸 못 맞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쓰더라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하는 컷이 매우 낮아지고요. 그것에 비해서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능 맞으면 연대를 가느냐? 그냥 불가능할 정도의 수능 최저를 주기 때문에 컷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마다 그런 게 다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 적용 여부에 따라서 교과 성적 합격 컷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추천이 있는 교과 전형은 보통 우리가 지역 균형, 학교장 추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 전형. 그런가 하면 추천 자체가 필요 없는 일반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우리의 눈높이, 목표점에 맞춰서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일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도 다 있습니다. 추천 필요 없이. 근데 그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서울 주요 학교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천이 있는 지역 균형 전형은 서울 소재대학이고요. 이게 고3만 되고 그 이상의 N수생이 안 되는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졸업생이 추천이 불가한 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등이 졸업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빠졌죠? 서울대는 뭐죠? 교과 전형이 없어요. 종합 전형입니다. 지역 균형 자체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다 쓰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학교 중에 한양대는 졸업생이 가능하고, 자,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는 것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이 없는 일반 교과 전형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학 계열이 대체로 추천이 없습니다. 이건 전국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능 최저가 매우 높아요. 센 학교는 4합 5 정도. 4개의 과목 중에, 그러니까 보통 과탐도 평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 과목에서 다 1등급이어야 되고 하나만 2등급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높은 수능 최저가 있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메디컬은 한 3합 4 정도 됩니다. 한 3과목에 한 4 정도. 즉, 한 과목을 제외하고 거의 1, 1, 2. 이 정도가 나오는 정도가 일반적인 수능 최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능 최저도 매우 높은데요. 실제로 그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해서 그 학교를 가느냐? 못 갑니다. 못 가고요. 실제 인서울 또는 주요 메디컬은 그 수능 최저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주요 학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경우 전형 방법을 보시면요. 제가 색을 처리해놨죠. 서류 20%, 교과정성 이렇게 해서 20씩 정도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수하게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연세대의 경우는요. 이 친구가, 이 수험생이 몇 단인지, 우리 송파구에 다니는지, 전국자사고인지 관심이 없다. 여기 나와 있는 정확한 정량적인 내신 성적만 갖고 뽑겠다라는 겁니다. 자, 수능 최저는 안전장치에 다 걸어놓죠. 왜냐면 1.0이라고 뽑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수준이 안 된다고 뽑지는 않습니다. 학교장 추천 인원은 학교마다 좀 다 다른 상황입니다. 비율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인원수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3만 가능합니다. 자, 또 중2경 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다른 게 보이면 지금 이화여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면접을 제가 색을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면접이 있긴 있는데 이 지금 분홍색 계통은 뭘 의미하냐면 수능 전에 면접이 있습니다. 자, 수능 전에 면접이 있거나 아니면 면접이 아예 없는 경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납치 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납치 전형의 어감이 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다. 왠지 싫죠. 예, 이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이유가 강한데 혹시 수능이 대박 날까봐 이런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내신 성적으로 점수를 맞춰서 원서를 썼는데 혹시 수능이 만점이 나올까봐 또는 훨씬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올까 하는 그러한 불안한 심리가 반영돼서 우리가 납치전형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 그런 경우 있어요. 제발 납치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납치는 제발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내신 이 경쟁력을 비교를 해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화여대는 면접이 있어서 혹시 수능 후에 면접이라고 하면 숨 돌리고 가서 내가 이 면접에 참여할지 말지에 따라서 이 학교가 합격이 안 되거나 되거나에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하고 썼는데 수능을 정말 잘 봤어요. 그러면 면접장은 가지 말아야 되겠죠. 단 6장 모두가 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6장 중에 납치 전형이 섞여 있으면 그게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이화여대는 면접이 수능 전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경희대도 지금 세기 교과 종합이 있죠. 내신 성적 정량적으로 70%가 있고 비교과가 30% 반영이 되고 나머지들은 모두 순수한 그냥 교과 성적 1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페이지에서는 수능 최저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가 있고 이화여대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믿을 만한 면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 페이지에서는 경희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수생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동 홍수도 봤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다 면접이 없고요. 네, 건국대와 동국대는 비교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자, 국숭세단 인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교과 100%이고요. 수능 최저가 모두 있습니다. 이쪽 페이지부터는 점점 학교장 추천이라고 했는데 인원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찾아보니까 없죠. 네. 적당히 제가 있고 없고를 살짝 뺐으니까 편하게 사진 찍으면서 보셔야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일부러 페이지에 넣지 않은 정보들도 좀 있습니다. 휴대폰 대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항목이 똑같이 동일하진 않은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학업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또 하나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맞게끔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네, 그걸 보는 거고요. 공동체 역량은 우리 보통 인성 영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인지를 나름대로 생기부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찾아보고 그 역량 점수 영역으로 하나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수치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결을 보면요, 서성한 중에 막 점수가 3등급, 4등급 대인데 막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수치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에이, 아닐 거야 하면서 그런가? 우리 애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대체로 수치가 막 3등급, 4등급 있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특목자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고에서는 그런 점수가 거의 없습니다. 자, 단계별 전형인지 일괄합산 방식인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일괄합산 방식이라 상관이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이 구분을 좀 잘해야 됩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이 전형의 이름에 따라서 면접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면접이 없는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납치 전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려대의 경우 올해 큰 변화에 있는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고려대의 경우는 원래 계열적합과 학업우수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전형이 있었습니다. 계열적합은 수능 직전에 면접이 있어요. 수능 직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 잘 보고 합격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납치 전형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업우수 전형은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어땠었냐? 원서 내놓고 수능 보고 나면 1단계 통과했으니 오세요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능 점수 가채점을 확인을 하고 이 점수면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겠구나를 가늠을 한 다음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강남구나 이 송파구 학생들 중에 성적 비교적 괜찮은 친구들은 이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도 잘 보는, 수능을 잘 보는 학교일수록 연세대와 고려대의 합격률을 보면 매우 고려대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험성으로 써놓고 수능을 보고 수능은 대박은 안 내는데 수능 최저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훨씬 더 고려대 쪽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는 반대예요.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내신을 높이는 경우는 이제 또 눈높이가 안 맞는 경우나 실질적으로 또 이게 현실적으로 점수가 모의고사와 이 내신이 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가 최상위 대학 레벨 중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학교였는데 그게 올해부터 바뀌었죠. 학업우수 전형이 면접을 없애버렸습니다.
면접이 없다라는 소리는 수능 전에 면접이 치러진 것과 동급입니다. 모두 수능 후에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납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수능 때 대박을 칠 거야. 대박 좀 쳤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상황은 잘 벌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고3 현역의 학생들 경우는 모의고사를 많이 보지 않아서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좀 많이 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받은 모의고사의 최대치는 수능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봤던 시험 중에 상위 한 두 번째, 세 번째, 즉 자기 능력의 한 상위 20% 안에 드는 정도의 시험을 보면 그 정도는 정말 수능을 잘 보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양에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목표치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 최저 유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시든 눈높이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생각보다 맞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자녀의 이 점수 경쟁력을 잘 보고 감안을 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서울대에서 지역 균형은 있고 일반 전형은 없습니다. 지역 균형은 단 학교에서 2명밖에 지원하지 못하죠. 연세대에 있습니다. 고려대는 계열 격합은 없고 학업 우수만 있습니다. 한양대는 원래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천 전형이 최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종합 1, 2가 있는데 2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홍익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서울대는 종합 전형으로 일반과 지역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지역 균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연세대 활동 우수. 자, 여기에서도요. 뭐 국제역 이런 거 다 빼고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쓰는 전형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연세대 활동 우수 1단계에서 3, 4배 수로 뽑고 그 1단계 서류 점수를 60% 반영하고 2단계에서 면접이 40 정도 됩니다. 요즘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의 반영 비율은 한 30%가 일반적이고요. 한 50%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는 편입니다. 자, 고려대 학업 우수가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성학원 쪽에서 근무를 하는데 가끔 학생들이 공부만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졌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학업 우수나 계열 적합, 즉 종합전형 모두 납치 전형입니다. 서류 100%이고요.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계열 적합은 면접이 50%인데 저 색깔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치르는 학교를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칠했습니다. 수능 직전에 면접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형을 계열 적합을 누가 쓰겠어요? 수능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생기부가 좀 매력적인, 즉 전국자 사고나 특수 목적고, 특히 뭐 인문계라고 하면 외고, 국제고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서강대 일반 서류 100%입니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자, 원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요, 원래 면접이 없는 납치 전형 3개 학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별로 역학관계가 있는데 스카이는 면접의 여지를 두고요. 서성하는 면접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대학인 중경, 이화여대는 모두 뭐냐면 와, 우린 면접 보게 해줄게. 우린 납치 전형 아니야. 편하게 써. 그럼 학생들 어떻게 쓰느냐면 스카이 쓰고 건너뛰고 중경이시 이렇게 씁니다. 그게 서성환이 원래 그랬었는데 서강대는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 서류 100%니까 여전히 서강대 쓰면 납치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도 없어요. 성균관대는 작년까지는 학과 모집, 계열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바뀌었는데 과학인지는 말 그대로 영재고 학생들 뽑으려고 대놓고 만든 전형이라 만약에 일반 학생이라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융합형과 탐구형 보시면 자, 색을 제가 면접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르게 처리해놨네요. 원래 면접이 수능 전에 있어야 되는데 사범대와 의대가 수능 전에 면접이어서 모두 납치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예가 바뀌었습니다. 노란색으로. 즉 올해부터는 수능 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은요, 갑자기 새로 생겼죠. 올해부터 무전공이 지금 핫한 이슈인데 자유전공 자전은
수능 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도 이제 우리 대성학원생들이랑 막 상담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 자전 쓰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면 수능 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야 되는데 스카이에서도 보면은 지금 고대도 못 써. 연대 정도 하나 쓰고 그 다음 쓰자니 없으니까 바로 중앙대로 건너뛰어야 되니까 성균관대에서 자전을 쓰는 학생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네, 그만큼 면접이 수능 후에 진행이 된다는 것. 한양대 보겠습니다. 한양대 추천형은 학생부 종합 100%인 거고요. 예, 면접형이 1단계 80이 반영돼서 수능 후에 진행이 됩니다. 자, 중앙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입결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작년 이름하고 올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서류 100%잖아요. 작년에 면접이 있었던 게 융합형이었어요. 올해부터는 면접이 있는 게 탐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결이랑 볼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어떤 전형을 더 선호할까요?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당연히 모의고사. 그죠? 왜냐면 내신은 이미 상수값이 거의 우리 이제 물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모의고사, 수능을 잘 볼 것 같은 학생이라면 위쪽을 선호해요? 아래쪽을 선호해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여지를 남겨둬야 되니까. 수능 후에 면접장 갈 걸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능을 잘 볼 것 같은 학생, 납치전형이 싫은 학생은 탐구형을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컷은 융합형보다 탐구형이 조금 더 낮은 편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왜냐면 면접장에서 저 30%로 뒤집어 놓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내신 성적이 좋고 그냥 수능 최저 안 들어가고 면접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납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좀 더 융합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취지와 다르게 수험생 입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수시 원세 전략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서류 100%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랑 좀 반대로 갑니다. 다른 학교는 서류 100%면 수능 최저가 없는데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가 있고 면접도 없습니다. 네. 경희대 수능 최저 없고요. 면접이 수능 후에 있습니다. 외대 면접형이냐 서류형이냐인데 면접형은 수능 전입니다. 면접 50%가 반영됩니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1, 2가 있습니다. 종합 1은 면접 50%가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수능 최저가 있고 서류 100%로 진행하는 종합 2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인해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건동공숙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KU 자기 추천은 네, 면접 30%가 수능 후에 있고 수능 최저 없습니다. 동국대 두드림 면접이 모두 수능 후에 진행이 되고 수능 최저 없습니다. 홍익대 서류 100%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모두 수능 최저 없고 면접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은 거의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거합산 방식이에요. 그런데 종합 전형은 수능 후에 면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표만 보더라도 대략 내가 어떤 학교들을 선택해야 될지는 어느 정도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여기서 점수는 대략 제가 보여준 페이지 순서마다 점수가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숭세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국민대도 종합전형이 국민 프런티어면 면접이 수능 후에 진행이 됩니다. 수능 최저 2페이지는 지금 모두 없습니다. 숭실대 모두 면접이 있습니다. 세종대 면접형은 30%가 수능 후에 진행이 됩니다. 자,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까지 준비했습니다. 단국대 서류형이면 학생부 100%의 수능 최저 없습니다. 모두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모두 면접이 모두 수능 후에 진행이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비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전형의 대비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학생부 전형의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이 점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도 너무 당연한데 그에 못지않게 학생부 경쟁력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을 잘 볼 건지 이 경쟁력과 학생부를 비교해 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능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시 지원이 가능할까조차도 아직 보지 않은 수능 점수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모의고사들이 중요해요. 6월 평가원 봤어요. 그 다음에 9월 4일날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바로 숨 고른 다음에 원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시험을 보고 나면 그 각 기관에서 좀 발표를 합니다. 뭐 대성도 그렇고 메가도 그렇고 거기에서 각각 가채점을 해서 컷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점수면은 정시로 이 정도 갈 것 같습니다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정확히 해서 발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정도 점수라고 하면 이 정도 가니까 이거보다 좀 더 잘 보면 아니면 좀 못 보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능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 이때 조심을 해야 될 건 저는 상담을 할 때도 그렇지만 학평하고 평가원 시험은 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3월 학평, 5월 학평, 7월 학평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3평, 5평, 7평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6평, 9평은 있습니다. 6월 평가원이기 때문에 평이라고 붙이는 거고 거긴 학력평가고요.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고 이미 고3 학생들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력평가의 등급에다가 0.5 정도 더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원 성적이고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96%, 그러니까 100분이 96까지가 1등급인데 우리 아이가 96이 딱 걸려가지고 1등급이야. 정말 잘했죠. 그러면 2등급.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0분위를 보시고 컷에 거의 걸려있으면 그 친구들은 평가원을 감안해보면 거의 한 등급씩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걸 이제 왜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냐면 3월, 5월 보면은 6평 때 성적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얘기, 그렇지. N수생도 있는데 근데 얘가 좀 성적이 좀 떨어졌네. 집중을 좀 못했나? 실수를 좀 했나?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갖게 되면 원서가 계속 붕붕붕붕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제가 같은 학부모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학력평가 성적에서는 한 0.5등급씩은 좀 내리는 게 실제 평가원이고 그게 수능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우리의 3월, 5월, 6월, 7월, 9월이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수능 경쟁력을 감안하고 그 수능으로 정시를 얼마큼 갈 수 있는가와 이결들을 참고해서 이 학생부 성적으로 얼마큼 갈 수 있는가를 두 개를 매칭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시 원서는 내신 등급 컷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그에 못지않게 수능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 아시겠지만 내신 성적은 이미 과거 일이 돼버렸어요. 그쵸?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세특 내용 좀 다듬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8월 31일 날 딱 마감이 되면 그 뒤로는 이제 바로 대학에 보내져 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은 미래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수시 전략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시 전략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시는 수능을 얼마큼 볼지 모르고 그걸 감안해서 쓰는 거고 정시는 수능 점수 나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점수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수시와 정시는 그만큼 눈높이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감안을 좀 해야 된다. 네. 수능 최저 가능성 검토, 수능 최저 만족 시 학생부 경쟁력을 보완한다는데 똑같은 내신 성적이 1.8이어도 수능 성적이 나오는, 즉 수능 최저가 잘 나오면 그 친구들은요 메디컬을 쓸 거고요. 메디컬 어딘가에 쓸 거고 그게 안 되면요 1.8 가지고 내신으로 최대한 반영되고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 전형을 막 쓰려고 할 겁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가 얼만큼 충족이 되냐에 따라서 원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수능 최저가 가능하면은 학생부 경쟁력이 더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원서 전략상 당연히 경쟁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학생부 전형의 단계형 여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납치 전형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지원. 물론 여기는 괄호. 제발 납치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죠.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애가 5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래요. 그 첫째가 고3이니까 살짝 예민해 있어요. 남자인데 좀 등치 크다 보니까 한 번 휘둘러도 이게 몸이 등치 크다 보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 큰 사람이 바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눈을 한번 째려보더라도 그게 너무 강렬해요. 동생들 눈치 봐요. 그때 엄마한테 살짝 그랬대. 제발 형 올해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 네, 이걸 저는 5번을 해야 됩니다. 네.
제발 납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자, 우리 학생부와 수능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납치 전형이 될 것 같으면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건 제발 막연한 전략을 세우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모의고사도 일반적인 학력평가는 0.5등급씩 과목별로 더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전 과목에 소심하게 0.5를 더하라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다 더해야 이게 이해가 갈 겁니다. 네. 자, 일괄합산 방식은 수능 전 전형이 완료되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해드렸던 수능 전에 면접 있으면 역시 그건 일괄합산 방식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치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수능 직전에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원서를 냈는데 오라고 해요. 그럼 이때는 판단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9월 시험을 보고 원서를 썼죠. 근데 그 뒤로 성적이 막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막 사설 모의고사를 보든 10월에 교육청 시험을 보든 그러면 왠지 막 감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죠. 원서는 내놓고 만약 면접장 오라고 했을 때 갈지 말지는 역시 일괄합산보다는 조금 더 기회는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수능 전이냐 후냐를 봤을 때는 일괄합산 방식과 큰 차이는 없이 모두 납치 전형입니다. 자, 논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전형은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교육열이 있는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논술 전형이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애매한 경우가 대체 몇 점이 애매할까요? 당연히 답을 안 하시죠. 네. 그건 보통 다 다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서울권에서 우리 교육열이 좀 있는 이 지역에서는 아마 한 2.8 정도, 2.6 정도면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3점대도 애매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한 2점 중후반대부터 애매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2점 중후반대로 쓰려고 하면 보통 학생부 전형은요, 거의 중경의 시간에 못 들어갑니다. 건동공수도 잘 못 들어갑니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모의고사를 잘해요. 그러면 그걸 역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도 정시로 가장 그냥 정시로 가는 것도 확실하게 보이지만 정시 못지않게 학생부 전형이 안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논술이고 또 논술의 수능 최저가 세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한 2등급 한 3개 정도 그냥 그 정도 받으면은 자격은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애매한 성적이고 여기서 쓸 수 있는 학교가 벌써 제한된다 그러면 에라 그냥 바로 틀어버립니다. 논술 전형으로 많이 가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논술 전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N수생이면 N수생일수록 논술 전형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학생부 경쟁력이 없거나 학생부 경쟁력이 있긴 있는데 수능 경쟁력이 더 좋은 친구들이 논술 전형으로 보통 바꾸게 됩니다. 자, 주요 대학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연세대는 논술 100%예요. 내신 성적도 안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도 없어요. 완전 대박이죠. 하지만 색깔이 다르네요. 언제라는 소리죠? 수능 전이에요. 네, 연세대는 항상 수능 전에 논술을 봅니다. 그러니까 쓰자니 괜히 저 시험 보고 오면 아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가서 시험을 잘 봤다는 생각을 할까요? 못 봤다는 생각을 할까요? 못 보죠. 100점 맞고 오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선 마음이 불편해요. 또 하나 캠퍼스를 한번 걸리고 오면 마음이 그때부터 파란색만 봐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요. 독수리만 봐도 그러한 기백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잊혀지지 않고 마음이 그냥 푹 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조심해서 쓰긴 해야 됩니다. 네. 자, 고려대 논술 100%입니다. 고대가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학생부 전형이 애매하거나 학생부 전형이 쓸 수 없는 학생들이 그나마 반깁니다. 자, 인문은 국수영탐 4합8이고요. 경영은 국수영탐 4합 5입니다. 이게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상당히 좀 이게 많이 많았는데 올해만 그러고 바로 내년부터는 4합8로 바뀝니다. 자, 자연은요 국수영탐이 아니라 국수영과예요. 과목 지정이 과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탐 2과목을 응시해야만 됩니다. 사탐 하나, 과탐 하나는 자격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수영과 과학은 하나가 반영돼서 4합8인데 네, 만만치는 않습니다. 서강대 논술 80, 교과 10, 출결 10인데 교과가 10이 들어가는 애
하지만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논술 한 방에 다 뒤집어집니다. 수능 최저 3합7입니다. 성균관대 논술 100%입니다. 의예는 국수, 영탐 두 과목 평균입니다. 전 과목 중에 탐과 지금 두 개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 3합 4입니다. 전체는 국수, 영탐, 탐 3합 6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른 학교는 국수, 영, 탐 중에 셋을 골라야 되는데 저 뜻은 국수, 영, 탐이라는 말은 탐도 하나하나로 취급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만족하는 게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습니다. 좀 괜찮죠? 그 다음에 글로벌이 좀 붙어있는 좀 상위 학과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3합 6이 아니라 3합 5입니다. 한양대 논술 90, 종합평가 10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냥 논술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 자, 논술이 70% 반영됩니다. 그냥 다 교과가 얼마큼 들어가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앙대의 경우는 의대가 4합 5, 약대가 탐구가 하나냐 두 개냐의 차이입니다. 4합 5,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반학과는 3합 6이고요. 이화여대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마다 수능 최저가 다 다릅니다. 그래도 이화여대 약대가 수능 최저 좀 낮춰가지고 4합 6이에요. 네,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자, 경희대 다른 학교와 다르게 좀 역행을 했습니다. 이 전년도에는요, 이 메디컬이 3합 4가 탐구가 하나였는데 올해는 탐구가 두 개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세졌습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서울시립대는 수능 최저 없는데 색이 다릅니다. 즉 수능 전에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본 대학 지금 두 개 나왔어요. 연세대하고 서울시립대입니다. 자, 건국대 수능 최저 2합 5 정도 됩니다. 수의예과 여기 높죠. 3합 4 정도 됩니다. 동국대 논술 70%입니다.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가 조금씩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홍익대 색깔이 다릅니다. 수능 전에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연세대, 시립대, 홍익대가 수능 전에 봅니다. 홍익대는 수능 최저가 있고 연세대와 시립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숙명여대 약학이 수학 포함한 3합 4고 나머지는 2합 5 정도 돼서 보통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입니다. 국민대는 논술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 대학 교과가 조금씩 들어가지만 크게 의미 두지 않아도 됩니다. 수능 최저가 2합 5, 2합 7 이런 식으로 좀 비교적 앞쪽에서 나온 학교들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출제 영역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인문계는 그 유형이 좀 다른데 자연계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출제 과목이 너무 예민해요. 물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 밥 갈 수 없으니까 최대한 가능한 걸 쓰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출제되는 과목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전 영역이라고 하면요. 수학 1, 2, 미적, 확통, 기하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미적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확통, 기하를 안 배웠냐? 배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집에서 엄마가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너 논술을 봐야 되니 확통 내신 시험 볼 때 확통 공부 잘하고 기하를 어차피 배우니 공부 좀 잘해. 알았어. 하지만 이게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괜히 내신 시험 보더라도 일부러 안 보는 건지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보통은 벼락치기로 겨우겨우 내신 시험만 보는 수준이다 보니까 수능 공부에 비해서 학습량이 매우 떨어지고 이 지식적인 면에서도 문제를 풀기에 상당히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 확통, 기하 중에 거의 미적만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 영역, 이 학교는 부담이 되겠죠? 결론,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도 미적만 하고요. 옆집 아이도 미적만 하고요. 다 미적만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때 차별화는 확통을 좀 더, 기하를 좀 더 풀 수 있는 학생들은 좀 풀 수 있겠지만 그럼 그것 때문에 쓰지 말까요? 안 쓰자니 좋은 대학이 너무 많아요. 결론, 우리는 저거 상관없이 쓸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때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자연계 학생들의 대부분 미적을 선택하는데 미적을 선택하지 않는 소수의 학생들이 확통과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우선 확통이나 기하를 보는 학생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은 어디가 좀 나아요? 그나마
제일 윗줄. 네, 공통 과목에서만 출제하는 성균관대, 건국대, 자전, 항공대, 이학. 항공대 이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도 있고 이학이 있는데 항공운항과가 항공대 이학이라 수학 1, 2만 출제가 됩니다. 네, 그것도 하여튼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미적분이 또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확통만 선택한 학생은 가장 피해야 될 때는 어딜까요? 확통을 선택한 자연계 학생이라면 적어도 두 번째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적을 거의 공부를 안 했을 거거든요. 배웠긴 배웠겠지만 내신을 하긴 했겠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논술학교를 선택하더라도 2번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두 번째 줄에 있는 미적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공통 과목만 내거나 아니면 확통이 같이 출제되는 걸 보는 게 조금 더 수학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아니야, 난 대학 이름만 보고 쓰는 건 인생 한 방이야인데 그 한 방이 쉽게 안 와요. 특히 선택 과목이 더더욱 미적이 아니면 아닐수록 더 불안한 상황이니까 이 출제 과목을 잘 참고해서 논술 전형에 쓸 때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논술 전형의 대비, 그럼 지금부터 논술학원을 뛰어가야 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논술학원 뛰어가지 않아야 되느냐? 더 급한 게 뭐죠? 수능이 더 급해요. 적어도 논술의 경쟁률은요 100대 1, 200대 1, 많으면 600대 1 된다 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도 성공하기 힘든 게 논술인데 그러면 하지 말까? 아니에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학생부 전형이 아닌 대다수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과제적 카드인데 그러면 논술학원 가기에는 지금 더 급한 것은 실제로는 정시다. 수능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대학에서 충분한 자료는 다 공개를 해놨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보고서나 논술 가이드북이 이미 홈페이지에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는지 모범 답안도 다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수능 공부를 할 건데 수능 공부를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서의 논술 문제가 이러이러한 게 나왔어. 근데 수능 문제 딱 푸는데 그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 그 문제는 잠깐 숨 돌리고 이건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꼭 논술 전형을 쓴다고 해서 논술학원만 가야 되느냐? 물론 논술 강사 선생님 들으면 참 섭섭한 얘기겠죠. 네, 근데 우리는 학부모 입장에서 논술학원을 가는 게 1순위가 아니라 수능 공부를 하고 단 수능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미리 보고 있다면 공부할 때 의식적으로 이 부분이 나왔을 때는 더 서술을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또 정규 수업에서 충실히 참여하면 가능하다. 요즘에 자연계의 경우는 과학 논술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리 논술만 보기 때문에 수학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문계의 경우는 이미 국어나 사회나 이런 교과에서도 충분히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는 단원 공부만으로도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되고요. 또 상경계열의 경우는 수학 과목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대학을 좀 변화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들을 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올해 큰 특징은 자유전공이라고 해서 이 계열 모집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 그 부분 다 그냥 뺐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뺐고 특징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새로 생기는 신생과도 있지만 우리가 원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상에서 말씀드린 그걸 본다고 해서 막 전략이 생기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특징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모집 단위의 신설이나 그 인원 변화되는 것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학교별로 타겟을 만들어 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특징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들은요 추천형이 큰 변화가 있습니다. 면접이 폐지가 돼서 일괄합산 교과 100으로 가고 수능 최저를 신설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 수준은 인문계의 경우는 국어나 수학 중에 이제 포함을 해서 2합 4, 영어 3이어야 되고요. 자연계는 수학을 포함해서 2합 5, 영어 3이어야 됩니다. 논술 전형이 자연계에선 과학 논술이 폐지가 돼서 수리 논술만 본다. 그다음 학종 국제형에서는 국내가 영어가 영어 2등급으로 완화를 한 부분이 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연계 과목 지정이 많이 폐지가 됐어요. 연세대도 정시에서는
확통, 사탐 선택해도 자연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정시는 가능한데 수시는 과목 지정이 있어요. 유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확인을 할 때는 수시, 자연계의 경우 확통과 사탐을 쓰면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된다. 만약에 쓰고 싶다고 하면 그 모집 단위를 잘 확인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려대도 큰 변화가 있다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학업 우수 전형이 수능 후 면접이 폐지가 되고 일괄합산이 되면서 수능 전에 진행하는 것과 동급이 됐다. 자, 컷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렇게 되면 뭐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볼 것 같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빠질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녹아? 그러기에는 또 수능 최저가 또 잡고 있어요. 이미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지원하는 학생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물론 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원서를 써야 되는데 경쟁률을 보니까 작년과 똑같아요. 이 뭐야? 그래도 보이는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충족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4, 8은 매우 떨어지고요. 특히 인문계는 수능 최저 충족을 하기 힘듭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수능 최저 충족을 못하는 학생들은 인문계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경쟁률을 볼 게 아니라 납치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서 정면으로 정시로 가기 힘든 사람이 수시로 간다라고 할 때는 충분히 과감하게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논술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344명 수능 최저 적용이 되고 논술 100%로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수능 과목 지정이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여전히 과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입니다.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이 작년에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융합형 탐구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학생들이 계열 모집도 쓰고 학과 모집도 쓸 수 있게끔 해놨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걸 융합형이냐 탐구형이냐로 좀 바꿨습니다. 논술 전형, 인문계에 해당이 되겠죠. 제2외국 한문 탐구가 한 개 과목 대체 가능하다. 자, 수능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된 부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면접이 없는데 성균관대에 어떤 모집단이 있다고 했죠? 수능 후 면접? 의예와 자전. 네, 수능 후에 면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네, 그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고. 한양대 보겠습니다. 한양대가 원래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있는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갈아엎고 다시 만들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교과던 종합이던 교과던 종합이던 추천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그냥 나머지는 수능 최저를 여전히 미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 달라진 것은 수능 최저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느냐? 교과만 생겼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장 추천의 교과와 종합이 모두 수능 최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주의사항이에요. 입결을 보더라도 한양대를 볼 때 수능 최저가 생겼어? 그럼 컷은 내려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최저 기본적으로는 3합 7이고요. 의예는 3합 4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관 중복지원 불가 교과 종합 각 한 개씩만 가능하다. 자, 의대중원 자 글씨는 보이진 않죠. 자, 의대중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요 모두 특이한 건 다 뺐습니다. 정원외 빼고 기회균등 다 빼고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걸 표시를 했고요. 옆에 있는 지역인지는 실은 보고 싶지 않죠. 저걸 우리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디에서 모집을 하는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의대 증원된 게 정원 내에 666명이 늘었고 교과 전형 154명, 학생부 종합 전형이 226명, 그리고 수능으로 228명이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지역 인재가 정원 내에서 843명, 교과가 501명, 종합이 199명, 수능에서 136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미 이 두 개는 겹칠 일이 없어요. 완전 다릅니다.
네. 다시 우리 일반 전형문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지역 인재 이렇습니다. 자, 무전공 선발 유형 1, 유형 2라는 게 있습니다. 유형 1은 완벽하지는 않은데 원하는 데를 다 갈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뭐 메디컬이나 사범대나 이러한 특수한 이제 모집 단위는 지원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유형 1이 유형 2는 단과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단과대 내에서 풀어놨습니다. 유형 1, 2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자유전공 신설이 됐고 서울대와 고려대가 무전공 학과를 정시 모집해서 아예 학부대학이라고 해서 따로 모집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다군에 예년에 비해서 다군 모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시에서. 그 중에 고대가 다군에 36명을 모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서가 가군, 나군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다군에 꽤 많이 배치가 됐고 그 선택이 고대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군에 쓸 수 있는 메디컬을 제외한 가장 높은 대학은 중앙대였습니다. 최근에 성균관대가 합류했고요. 올해부터는 고대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군에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졌다. 이제 무전공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의대 증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의대 증원은요, 말 그대로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무전공은 증원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빼내야 돼요. 학교 내 정원에서 빼내서 무전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줄어든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주요 대학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24학년도에 전기전자가 학업우수로 60명을 모집을 했는데 이번에 43명을 모집해서 17명이 줄었다. 그럼 컷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변수를 다 제거하면 저건 올라가야 됩니다. 컷은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올릴 거냐? 또 의대 증원에 따라서 연쇄적인 영향이 어디까지는 오냐면 스카이까지는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대 증원이 있으면 이제 컷이 내려가야 되는데 인원이 줄었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결국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래도 단순하게 전년도의 경쟁률이나 전년도의 입결만을 보면 위험하다라는 의미로 주요 큰 변화를 보이는 증감 조사를 좀 했습니다. 성균관대도 보시면요, 융합형이 150에서 100으로 공학계열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아래쪽 한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데이터 사이언스가 40에서 8명으로 32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주요 학과들 정리를 해봤고요. 자, 경희대와 건국대도 마찬가지로 네, 눈에 띄게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거의 학종이었는데 여기서는 네, 학교장 추천 전형인 지역균형, 그다음에 지역균형에도 네, 인원을 배정을 해서 좀 줄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변화상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입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증원의 영향은 의대 증원 규모가 좀 있고요. 네, 1,500명 정도 증가를 했고 많이 비수도권에 배정을 했고 또 지역인재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연쇄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게 저희가 대선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이 증원이 됐을 때 각 권역별로 이 계열별로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일부러 먼저 좀 정시를 보여드립니다. 왜 정시를 먼저 보여드리느냐? 수시는 정시 지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수도권 인서울 중에서는 지금 여기가 거의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뭐 늘어난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지역인재 전형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지금 계열들을 지역별로 말씀을 한 겁니다. 연고대까지도 점수들이 조금씩 다 떨어질 겁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죠. 이유는 지역인재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역인재는 점수 떨어지는 거 보세요. 2자, 충청권이 크게 떨어집니다. 한 2.5. 호남도 크게 떨어집니다. 한 2.5 정도. 밑에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지방 약학은 막 6.5씩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는. 그럼 이 친구들은 위쪽에 원서를 쓸 때 쓸까요? 안 쓸까요? 이미 눈높이가 달라요. 어느 정도냐면 지방 메디컬을 쓰면 일반 전용으로는 거의 수의대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만큼 그 친구들한테는 수능 최저만 만족하면 내신 성적이 좋을 땐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올해 25학년도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수시 입결 예상입니다. 자, 이 보실 때 이건 뭐냐면 24학년도 70%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서울이면 인서울, 충청권이면 충청권이면 학교가 여러 개잖아요. 그 70%를 평균을 내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대는 모두 1점 초반대예요. 네. 그리고 치, 한, 수, 약도 보시면 1점대를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아니던데? 한 1.5 넘어도 되던데? 그건 이제 오른쪽으로 봐야 됩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면 저쪽 오른쪽에 24, 70% 최저 보이시나요? 그건 그 권역별로 가장 낮은 입결 컷을 보이는 대학을 좀 제가 노출한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평균치보다는 낮은 데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게 70% 컷이기 때문에 충청권 중에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데는 점수가 1.5 바깥으로 넘어가더라도 의대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여기 있는 건 수능 최저랑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수능 최저는 당연히 시나리오상 맞출 거라는 예상을 하고 컷이 낮은 데를 보통 우리는 찾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걸 보여드리는데 25학년도에 1,500명이 늘어나고 그게 모두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가 반영되는 것을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이 정도로 조금씩 낮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종합 전형은 어차피 비교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교과 전형만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약학 같은 경우는 지금 1.4, 수의대 1.45, 우린 더 낮은 쪽, 오른쪽을 본다고 하면 25학년도 70% 최저 오른쪽 두 번째 열입니다. 쭉 보시면 벌써 치, 한, 수, 약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한 0.3 정도, 0.23 정도 70%까지 떨어지니까 그 아래로 더 떨어질 수 있어서 2.0도 가능해 보인다. 약대 정도는. 단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수능 최저는 유지되고 있을 때 그리고 수능 최저가 세면 셀수록 컷은 더 떨어진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가 1.9인데 수능 최저는 충분히 만족해? 근데 지방의 메디컬에도 약대라도 잡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년보다는. 네, 그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역 인재는 더 심합니다. 보시면 70% 컷의 가장 낮은 오른쪽 보세요. 충청권은요 2.03도 70%가 예측이 됩니다. 한 2.5까지도 붙을 수도 있어요. 호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2.5까지만 붙을 수도 있고요. 밑에 수의의 약학 같은 경우는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2.5, 2.7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 장난하는 거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 친구들이 원서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원서를 쓰다 보면요. 나중에 쭉 한번 깔아보세요. 깔아보시면 수능 최저가 어떨 때는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수 다 다릅니다. 우리의 점수가 1.4냐, 1.6이냐, 1.8이냐 그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는요. 내신 성적이 좋잖아요. 만약에 한 1.3 정도 돼요. 그러면 지방의 지역 인재 메디컬이 안정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1.6, 1.7 되면 그 친구는 간당간당하니까 원서를 더 많이 쓰겠죠. 지방 쪽을. 근데 이미 점수가 한 1.3, 1.2 이래요. 수능 최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방 써요? 지방 여러 개 써요? 위로 쓰겠죠. 오히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공격적으로 서울로 쓴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지방 이대로 무조건 잡으면 위쪽으로 쓸 수가 있다. 그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오히려 이론상으로는 내려오지만 이 입시는 이론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학생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이 용감함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메디컬의 의대는 오히려 컷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의대 증원이 막연하게 우리한테도 뭔가 영향이 긍정적인 것만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수는 다 모든 구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대형 설명회를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의대부터 시작해서 인서울 끝이든 뭐 상황이 다 다른데 전체적인 느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점 저도 이해하고 있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좀 대학별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인문계 수시 입결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요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라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정도의 자료입니다. 근데 그걸 또 제가 평균을 냈어요. 왜냐면 이걸 다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관심 있는 데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뭐냐?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연세대의 경우는 23학년도 모든 모집 단위들 인문계의 70% 컷을 평균을 내보니까 1.5 정도 된다. 평균이기 때문에 더 높은 데도 있고 더 낮은 데도 있어요. 24학년도 똑같습니다. 제가 근데 표시를 해놨네요. 추천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뀌었어요. 면접이 없어요. 네, 면접의 변수가 없어지고 성적으로만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한양대 지역균형은 1.42, 1.46이에요. 오히려 고대보다 더 높아요. 이유가 있었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일부러 24학년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 장 쓰다 보면 한양대에서 하나 걸리겠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다? 요게 수능 최저가 생기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천형은 지금 이번에 바뀐 게 추천형은 수능 최저가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컷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또 나머지 대학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쭉 지금 보시면 모두 자 시립대까지는 거의 70% 기준으로는 1점대이거나 2점대 초반이어야 되고요. 그 아래 건동숙을 보시면 그래도 2점대가 되는데 지금 동국대가 발표한 걸 어쩔 수 없이 옮겨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70% 컷인데 저게 100% 컷이래요. 좀 약간 저는 좀 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럴 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동국대 학교장 추천이 1.6이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너무 불안하신 경우는 2년치를 같이 봐야 되니까 한 23학년도랑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 건대부터는 보통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면 2점대 초반이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전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다른 건 바뀐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학업 우수는 인문계입니다. 자,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인문계하고 자연계의 특징을 보시면 주요 학교의 합격 입결 컷이 좀 낮아요.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입결 컷을 떨어뜨리는 학교들이 있어요. 외고하고 국제고가 컷을 계속 낮춥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면요. 한 3점대여도 고대는 합격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 70%를 낮추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대학 어디가 자료를 볼 때 합격생을 재정렬해서 70% 컷이 아니에요. 그냥 합격하는 대로 서세요. 줄을 서세요. 근데 여기서는 엉켜 있어요. 자기의 내신 점수와 면접 점수들이 다 섞여 있겠죠. 줄 서 있는데 70% 컷을 물어보고 70% 학생한테 너 점수가 얼마야? 라고 한 다음에 그걸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 컷이 3.42라고 해서 그럼 그 뒤로는 3.42, 3. 막 여지가 있나 그런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 친구가 내신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70% 컷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성한 학교만 보더라도요. 학교 내에서도 모집단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전년도랑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하필이면 70% 컷이 내신 성적이 낮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친구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여기는 이렇게 참 낮았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은 실제로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고대 학업 우수는 확실히 낮아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낮을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외고 우리 재종이 다니는 외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진학부장님이 약간 정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고대만 해도요 더 이상 그게 먹히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1단계 통과를 하려면 우리 학교에서 그 과를 썼을 때 최대한 안배를 하고 쓰거든요. 그럼 1단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괄합산 방식이니까 그게 먹히질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이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끼리 싸우겠죠. 그러면 3.2하고 3.4가 붙으니까 3.4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그건 모르는 일이 돼버렸어요. 네. 아무튼 고대 학업 우수의 파장이 아마 우리가 클 거고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충분히 가능하다면 용감하게 쓰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한양대 종합의 추천형은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저것과 또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나머지 또 중대, 이대, 실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입니다. 네. 점수들이 3점대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대부터 시립대까지는요 2점 초반대여야 되고요. 건동홍숙도 2점 중반 정도는 되어야 종합에 쓰는데, 물론 인문계니까 그거랑 좀 감안해서 조금씩 내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인문계는 요즘에 내신 성적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학교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와 자연계의 동일 잣대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뒤에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여드리는 페이지 수치보다 자연계가 훨씬 더 수치가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문계 학생들은 점수를 딸 수가 없으니까, 따기 힘드니까. 요즘에 정시에서는 교차 지원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많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시는 어떤가요? 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는 그래도 인문계 학생들 내에서 전공적합성까지 감안하고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시에서의 교차 지원만큼 수시에서는 그런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입결 컷은 자연계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학교 내에서도 이미 따기가 힘들고, 또 하나 국제고랄지 외고에서 점수를 떨어뜨리는 역할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자, 색이 다른 거 한양대가 네, 수능 최저가 생기기 때문에 낮아질 거라는 의미에서 색을 지금 바꿨고요. 그 다음 나머지도 보시면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들은 거의 1점대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자, 종합입니다. 고대 앞에서 봤던 인문계보다 확실히 수치가 좀 작아요. 그죠? 아까 고대가 한 2.6, 2.7 정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점 초반까지 쫙 올라옵니다. 자연계라서 그렇습니다. 자연계는 확실히 인문계보다는 내신 따기도 쉬운 편입니다. 자, 고대 학업우수 이것보다는 컷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 한양대 종합, 네, 수능 최저가 있는 추천형이라고 하면 저희 또 결과가 달라질 걸로 보이고요. 자, 나머지 대학들도 보시면 인문계에서는 3점대였지만 이 친구들은 확실히 네, 2점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외시 정도는 2점 초반, 그 다음에 건동홍숙은 2점대 중반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시도 지원해 볼 만합니다. 정시는 거의, 이쪽 종합 쪽은 수능 최저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자, 수능 경쟁 변화에 따른 수시 전략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경쟁력에 따라서 상향 지원이냐 적정 지원이냐 안정 지원이냐인데 웃긴 얘기죠. 내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능 경쟁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앞에서도 지금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으로 수시를 가는 거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수시와 정시가 좀 구분되는 게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정시로 얼마큼 갈 수 있느냐, 과연 수능 최저는 충족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수능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2학년 모의고사 등급은 의미가 없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2학년 때는 괜찮았는데 3학년 올라오면서부터 그래요. 애초에 원래 그렇습니다. 2학년 때는 성적이 좋았던 이유는, 안 해도 좋았던 이유는 전국의 다른 학생들이 더 안 하기 때문에 잘 나왔던 거예요. 근데 3학년 올라가면서 또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지를, 고3 정도를 유지를 하면은 그것도 역시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열심히 하면, 의미 있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전국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2학년 모의고사의 등급은 의미가 없다. 3학년 학력평가의 등급은 세모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해줘야 된다? 한 0.5등급을 과목별로 다 더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능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6월, 9월 평가원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점수 추세가 중요하고, 여기에 점수 추세는 학력평가도 가능합니다. 단, 학력평가 반영할 때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두 번째 줄처럼? 한 0.5등급 정도. 무조건 1등급 막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높은 2등급이다라고 하면 굳이 더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건 한 100분위를 보시고 좀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점수가 상승세에 있는지 이미 6월은 받았고 7월은 지금 성적표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점수가 약간 유지인지 상승세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능 경쟁력, 이걸 가지고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된다. 자, 상향 지원이냐 적정 지원이냐 안정 지원이냐는 솔직히 상향 지원이면요 수능 전후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럼 다시 아까 했던 얘기 다 돌아와 볼까요? 연대는 논술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상황에 따라 쓸 수도 있죠. 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계는 연습을 많이 하면 확실히 합격률은 높아집니다. 네, 인문계는 논술학원도 다니고 좀 꾸준히 글쓰기를 하면 이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너 말 잘하잖아. 이런 건 안 돼요. 말 잘한다고 해서 글 잘 쓰는 거 아닙니다. 글도 써봐야 되는데 너 글 잘 쓰잖아 하고 논술하고는 또 별개예요. 논술은 시험입니다. 그걸 잘 봐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자연계 수리논술은요 학원을 다니는 거 못지않게 그냥 수학을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거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자, 논술 전형 학생부 전형을 쓰기 힘든데 수학마저 막 4등급이 나오는 자연계 학생이에요. 그럼 솔직하게 전 추천 못 드립니다. 그것도. 네, 이미 자연계가 수학 4등급이 나오면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적어도 논술 전형이 이게 먹히긴 쉽지는 않다. 네. 그래서 저는 한 2등급 정도까지는 혹시 나오고 그러면 2등급이거나 살짝 아까운 3등급 정도면 논술 전형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조언은 드립니다. 근데 이건 또 다릅니다. 2등급은 나온 적 없고 계속 3등급 아깝게 나오니까 연대 한번 써봐 라고 하면 또 연대 논술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의 이 폭을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애가 수학을 잘해요. 만약에 3, 1, 3, 3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건 절대 연대를 정시로 정맥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정말 대박이 나면 연대를 갈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럴 때 이런 학생들은 연대를 쓰는 겁니다. 일부러 쓰는 거예요. 어차피 상향이니 수능 전후는 의미가 없다. 그 친구는 연대 논술 보러 가서 잠깐 독수 좀 봤더니 마음이 괜찮아요. 두근두근 해도 돼요. 그 친구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수능 만점 나올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저 양반 너무 시니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립서비스 안 한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는 동지들이잖아요. 같이 잘 보내야 되잖아요. 학부모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그러면 안 되고, 자, 연대를 쓸 때도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보통 심리적으로요, 논술 쓸 때 세게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막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좋아 상향 지원인지 우주 상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발 우주 상향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상향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를 들면 연대 이런 거예요. 연대 쓰면 어디 쓰면 좋아요? 연대 자연계 논술 중에 가장 센 데가 어디입니까? 수능최저랑 별개로. 어차피 뭐 수능최저 연대는 없지만 가장 높은 데 어디예요? 연대 치대. 또 그 메디컬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오케이. 뭐 전전 요즘에 대세인 컴퓨터 쪽 이쪽 다 당이 높아요. 우리 속된 말로 이런 얘기합니다. 불나방처럼 달라든다고 합니다. 논술은 불나방처럼 달라들어요. 근데 달라드는데 경쟁률이 다 높아요. 그럼 답을 정해놓습니다. 그래도 인원수가 많으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인원수 많으면 잘하는 애도 많아요. 인원수가 없어요. 하여튼 답은 정해줬어요. 저긴 쓰기 싫어요. 인원수도 한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거기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정해집니다. 이미 수학을 잘하는 친구고 욕심 많은 친구는 어차피 상향 지원을 해서 높은 과 좋은 과를 쓸 겁니다. 인원수도 많고. 낮은 과는요, 입성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나는 우선 연대를 입성만 하면, 제가 혹시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속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물입니까? 진짜 진심으로 학부모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몇몇 학생들이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잘 될 거예요. 잘 될 건데 우리 학부모님 생각할 때 우리는 시나리오를 여러 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선 가서 자기 꿈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진짜 우선 가고 보자 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연대 낮은 과 쓰면은 합격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저 실제로 교직이 있을 때랑 강남대생에서 담임을 했을 때, 왜냐면 담임도 교과도 가르쳤으니까 그때도 옆반보다 한 1.5배씩 논술을 붙였어요. 딱 하나만 애들한테 이야기. 너는 수능을 잘 볼 거야. 수능을 잘 볼 건데 그래도 정말 가고 싶은 데보다 조금만 낮춰줘. 조금만 낮춰줘. 그러면 제 말을 들어주는 친구들은요, 수능 후에 원서를 이미 몇 개를 안정적으로 몇 개 써놨단 말이에요. 수능 점수보다 상향이에요, 당연히. 왜냐면 논술고사장 가는 것 자체는 수능이 대박나는 게 아닙니다. 수능 대박나면 바로 직행이겠죠, 정시로. 논술고사장 왔다라는 것은 적어도 정시로는 이만큼 못 가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 높게 써서 떨어질 것 같은 경우와 충분히 이 정도 상향 지원을 해놓으면 논술고사장 가더라도 옆에 눈빛을 보더라도 달라요. 내가 저 녀석들은 이길 수 있겠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능 전에 연대를 쓸 때는 오히려 상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붙으면 다닐 거다라는 마음이 드는 정도는 낮췄으면 확실히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단, 이건 양해 말씀드립니다. 합격하면 3일 좋아요. 수능을 봤네. 이미 연대 논술을 보고 왔고, 그럼 수능 끝나고 나면은 여러 마음이 이제 만감교차죠. 막 거의 뭐 울먹울먹 하는 애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연대 발표를 했대요. 수능 합격, 논술 합격했다고 막 하늘 다 가진 것처럼 막 좋아할 겁니다. 한 3일 지나면 진정이 돼요. 아, 어차피 합격할 거 좀 세게 쓸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세게 쓸 걸. 이런 마음 안 가질까요? 가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3일 기뻐한다고. 수시로 합격하면 3일 기뻐해요. 조금 더 세게 쓸 걸. 근데 우리는 금방 잊죠. 네, 그런 마음 다 종합적으로 하고 원서 쓴 건데, 네, 그런 가정은 없다입니다. 세게 썼으면, 논술도 세게 썼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미 임상적으로 다 확인된 게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낮췄으면 낮췄을수록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수능 전에 보는 연대만 이야기 아니라 수능 후에 보는 고대도 당장 그럴 수 있어요.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너 고대 어디든지 합격하는 게 좋아? 아니면 대박 나는 게 좋아? 그러면 물론 제 뉘앙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합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능 후인데 고대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가 나름대로에 쭉 깔려있는데 네 점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과 미치지 못하는 걸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겠느냐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했지만 실은 점수는요, 고대의 가장 높은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데와 가장 낮은 데는 여기 있고요. 내 점수는 여기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나한테 가까이 있는 데로 원서 쓰는 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듣기 싫은 말일 거예요. 아니야, 무조건 인원 많고 좋은데 얘가 나중에 취업까지 보장되는 쓰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가만히 차분하게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잘 안 들 때는요, 조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이라고 생각해보고 생각하면 약간 합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 아들과 수시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9평 나오면 하려고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수준과 전형 일정상 상향 지원이면 어차피 수능 전이든 후든 납치든 상관없다. 그냥 무조건 쓰는 겁니다. 적정과 안정은 수능 후에 진행이 돼서 납치되지 않는 전형을 써야 됩니다. 자, 교과와 종합 전형의 대비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능 경쟁력 꼭 감안해야 되고 입결 자료 이미 우리는 대학 어디가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 또는 학교 홈페이지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단계형 전형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납치 전형이 되지 않도록 상대적이라 했습니다. 수능 전 면접이 완료되면 납치 가능성이 있고 면접이 없으면 다 납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능 이전에 면접이 실시되는 주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화여대 교과가 10월 26일에서 27일 날 교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외대, 고대는 종합전형인데 수능 전에 진행이 됩니다. 혹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보시고 정확한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25학년도 입시 성공법 수시 합격의 비결은 당연히 내신 교과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능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시 합격의 비결도 수능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통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왜 듣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죠.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영어 공부 많이 해요,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안 해요. 네. 안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게 하기 더 많잖아요.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소박하게 기대를 합니다. 나보고 100점 달라는 거 아니다. 100점 달라는 거 아니다. 90점만 줘라. 난 소박하다. 네, 그 90점이 잘 안 돼요. 네, 쉽지 않습니다. 최근 보세요. 우리 영어가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럼 마음속 이럴 거예요. 이제는 쉽게 나올 때쯤 됐다. 이제는. 왜냐면 이번 충격적인 결과 아니었습니까? 1.66%. 저도 처음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1.66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왜? 너무 심하고 작년에도 4점 정도, 4점 몇이었습니다. 4.7%대였어요. 어느 정도가 어려운 거냐? 보통 6, 7% 정도면 학생들이 느낄 때 약간 어려운데 그냥 괜찮다예요. 6, 7%도 학생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 넘어가면 물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 7 정도 돼요. 6, 7.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막 4%, 1%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요게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이 안 나오면 원서 쓰는 게 매우 제한됩니다. 당장에 정시로 연대를 못 쓰고 메디컬도 막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90점, 소박하게 80점을 바라지 말고 잘못하면 그게 89점, 79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요행 바라지 말고 모든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수능 최저에서는 영어가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행 바라지 말고 잘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모의고사 성적이 굴하지 않고 목표를 되새긴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 모의고사 성적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3월 가장 국어를 봤더니 1등급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봤던 시험 수학은 잘하면 1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영어는 진짜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잘하면 1등급 나올 것 같아요. 탐구 진짜 탐구는 반짝하면 오른대요. 이런 목표가 뭐가 돼요? 5, 1등급이에요. 그 5, 1등급 쉬운 거예요?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100명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100명 중에 역대급의 점수가 수능 점수에 나온 경우가 있냐? 나올까요? 잘 안 나오는데 진짜 저는 한 100명 중에 1명은 역대급 점수 나온다고 봅니다. 제 작년에 제 조카가 그랬어요. 진짜 이건. 지방 자연계 학생인데 한 2.6 정도 됐습니다. 서울 썼는데 이 친구는 저랑 상담하고 천안도 절 믿어줘서 쭉 썼는데 높이지 않았어요. 거의 시립대 이하로 다 막 서울과기대, 홍대, 세종대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6장 5개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 세종대에서 면접 오라고 했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야, 저도 민망할 정도로 이 정도일까? 왜냐면 이게 입결 나온 점수에 붙는 게 아니에요. 어쨌건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반전이 뭐냐? 수능 후에 가채점을 했는데 가채점에 영어 3등급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왜 2등급이 나온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역대급의 점수가 나와서 중앙대 합격했어요. 그냥. 제가 아까 어디를 한 군데 오라고 했대요. 세종대에서 원래 이거였거든요. 수시로. 근데 안 갔는데 정시로 중앙대 합격을 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근데 그 기회를 여기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급의 점수. 우리 아들도 포함해서. 같이 가요. 우리 한 배를 같이 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자, 마지막. 네, 거의 끝났습니다. 자, 수시 모집 일정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13일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학별로 다 달라요. 이따 나중에 신중하게 경쟁률 보고 써야지 했다가 깜빡하면 마감돼 버립니다. 네, 항상 이런 일 벌어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는 다 준비해 놓고 이미 9월 4일날 시험 보면요. 그날 가채점 대략 나오고
대성학원에서도 날을 세고 대성마이맥이랑 해서 그 다음 날이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 다 노출됩니다. 그걸 보면 충분히 정시 지원 가능한 게 나오니까 감안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다 쓰면 되고 그때 맞춰서 경쟁률 감안해서 조금씩 조율을 하면 됩니다. 합격자 발표 등록이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금요일까지예요. 기분 좋게 그 전에 발표해 준 데도 있습니다. 일찌감치 발표해 주고 너는 우리 학생이야 라고 계속 각인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12월 13일이 마지막 발표입니다. 등록을 하는 게 18일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채워지지 않으면 충원을 발표하겠죠. 그게 밀리면 12월 27일까지. 그래서 저게 끝나야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정시 상담은 12월 한 20일경부터 막 진행되고 있을 건데 갑자기 상담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 충원 마감이 12월 27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시가 끝나는 게 꽤 오래까지 기다려요. 입결 정보 활용, 각 대학 홈페이지가 당연히 기본인데 다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는 기본적으로 다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는 게 기본적으로 70% 입결 컷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친절하게 50%, 70%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학교에서 보여주기도 나름인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3이 합격이네, 2.3이 합격이네 라고 하는 것조차가 애초에 학교에서는 그런 계산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교과든 종합이든 편의상 직관적으로 평균 등급을 내니까 2.3이라고 한 게 나온 거지 계산하는 방식은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요. 다 그게 써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게 이게 재정렬이 아니라 이미 합격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어떤 학교인지도 보여주지도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학과들도 감안해서 보고 전년도와 비교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자, 대학 어디가 사이트는 우리 훌륭한 학교, 공교육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조만간 제 직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없어질 것 같은데, 공교육에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전형 정보를 보시고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 학교를 입력하면 쫙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앙대를 입력해보면 이렇게 뚜루룩 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를 눌러보면은 다 계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50% 컷인지 70% 컷인지가 다 나와 있어서 모집 단위별로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집 단위 하나만 점수 낮으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모집 단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 컷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인쇄물에 아마 있을 건데 이게 일부러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후보 시나리오를 쭉 써놓을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자, 한양대의 상향이다. 모집 단위, 모집 인원, 전형 유형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형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고 면접일이 없으니까 패스고 학력, 최저학력 없고 현재 경쟁률이 얼마고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70% 컷은 얼마인데 내 점수는 얼마고 이거 갖다가 또 기타 사항에 쭉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쭉 정리해 놔야 됩니다. 왜냐면 구평 시험 보고 나면 한 번 이게 또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을 보면 또 마음이 매우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요 시나리오대로 쭉 정리를 해봐야 결정적으로 원서 쓸 때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수시 지원 시 주의사항. 내신 성적이 부족하면 무조건 교과보다 종합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교과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점대잖아요. 종합은 끝나고 한 번에 찍으세요. 종합은 점수 낮으니까 왠지 종합 쓰고 싶은데 과연 나한테 종합 경쟁력이 있나도 봐야 됩니다. 납치 전형 무조건 패스하느냐? 제발 납치됐으면 좋겠으면 쓰셔야 됩니다. 수능 목표는 각 과목별 최고 성적의 조합이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5, 1등급이에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를 봐야 된다. 구평 가채점 기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검색한 후 종합적인 판단 아래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막연한 희망보다
너무 주관적인 마음에 우리 아이가 이것만 고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아이를 누구 보듯이 봐라? 옆집에 보듯이 아니면 조카 보듯이 봐라. 그러면 마음이 한결 조금 더 편안하게 봐질 것 같습니다. 불편하겠지만 무엇보다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봐야 되고 추이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